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5탄으로 시장 침체기 벗어나 기지개 활짝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1995년에 합법화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95년, 96년, 97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해오던 업계, 다단계 업계였는데요. 사탄의 내용처럼 98년도에는 IMF 여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또 사법당국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단속에 의해서 좀 아수라장이 됐던 한 해가 1998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성장하다가 한번 이렇게 중간 규제기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99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목처럼 시장 침체기 벗어나 기지개 활짝, 그런 침체기를 지나서 뭔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한 해가 1999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으나 부지런하게 뛰었던 1999년이었다. IMF 체제 극복을 고비로 경기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희망과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이기도 하다. 특히 다단계 판매 업계도 그 흐름에 맞춰 매출이 상승하고 신규 업체가 늘어나는 호기를 맞았으며 대외 활동으로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그런 침체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각 회사들이 이제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시기가 이 1999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병 주고 또 약 주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죠. 다단계 방문 판매 규제 대폭 완화, 또 엄청나게 단속을 때렸다가 이제는 또 풀어주는 정책인데요. 1999년 2월 5일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의 폐지, 다단계 판매 상품에 대한 건장 소비자 가격 표시 폐지. 그 전까지는 건장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어야 했어요. 다단계 판매에 관한 광고 규제 폐지, 업자의 자료 제출 규정 폐지, 방문판매업 협회, 통신판매협회 설립 인가 폐지 등이다.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국민의 정부 50% 규제 감축 목표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관련 없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방문 판매업자와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도 규제를 위한 규제로 일관됐던 법률이 일부 폐지되거나 개정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사업에 임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당연히 규제를 풀어주니까 당연히 환영하죠. 소비자 토론회에서는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방문 판매법 개정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이미 95년, 96년, 97년을 거치면서 이 업계는 엄청 성장을 했고요.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매출이 1조가 아니었죠. 한 7천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미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라에서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상당한 어떤 데미지를 입었겠죠. 자, 어쨌든 한편 1999년 9월 30일 개최됐던 소비자 토론회에서는 일부 소비자 단체가 법률 개정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케팅 법률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법률이 많으며 오히려 꼭 필요한 조항은 등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법이 너무 규제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소비자 토론회에서는
이 완화한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그런 토론회였네요. 그런데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이제 회원들이 또 회원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항상 이 업계에는 이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이러한 다단계 방식을 도용해서 불법적인 또 사기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다단계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한국에서는 정말 이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공정위로 다단계 관련 업무 이관. 그 전까지는 산업통상부에서 이 관리해 왔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 1999년 5월 24일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다단계 방문 판매, 통신 판매 관련 업무가 산업자원부, 현재는 통상산업자원부 아닌가요? 이게 통상산업자원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지금 98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했었는데, 이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조직법상 장관급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제도를 운영하는 합의제 형태의 준사법적 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요. 다단계 판매 관련 업무가 이관된 곳은 공정위 내에서도 경쟁국 경쟁촉진과 과였다. 다단계 판매 관련 업무가 이관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도 경쟁국 경쟁촉진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8년에 폐지됐는데요. 지금은 특수거래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죠. 당시 담당 사무관은 다이렉트 셀링과의 인터뷰에서 방판법을 검토한 바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경쟁적인 시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단계 판매가 영원히 피라미드로 남느냐,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대체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와 병행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느냐는 바로 업계가 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 방판법 담당자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자 다른 기관에서처럼 공정위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방판법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공정위 담당자가 최소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할하기를 기대했다. 이런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기관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변경이 될 때마다 이 다단계 업계가 좀 출렁출렁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전문가가 좀 이 관련 업계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한 시기가 또 1999년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업계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자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국 아메이는 전국 환경 캠페인, 김병지 선수 이미지 모델 기용, 축구 선수죠. 이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꽁지머리. 램버그 센터와 연세대 의대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실행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 아메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이미지를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 아메이가 이런 참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블로그나 그 인터넷상에 아메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메이 내에서도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 자기 회사의 좀 부정적인 얘기나 좀 뭐 자기들 얘기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으면요, 바로 그런 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아메이가 이런 마케팅 잘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훼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은 뉴스킨 코리아는 KBS 건강 365일 프로그램에 제품을 협찬하는 등 대외적인 후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뉴스킨 코리아는 방송인 김연주 씨를 전성 모델로 기용하고 KBS 건강 365일 프로그램에 제품을 협찬하는 등 대외적인 후원 활동과 이미지 제고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했다. 아메이에 이어서 또 뉴스킨도 마찬가지고요. 네이처스 선샤인 코리아, 현 시너지 월드 와이드 코리아, 네이처스 NSP, 그 현 시너지 월드 와이드 코리아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인 딜로리스 조던을 홍보 대사로 임명, 홍보 전략에 독특한 효과를 보았고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시행했다. 외국계 회사들의 주도하에 이런 이미지 제고 노력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99년도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활발하게 지금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이제 패턴들의 변화가 생겼죠. 1차는 직접, 재구매는 전자상거래로. 1999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25만 개 이상의 사이버몰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추산됐다. 99년 당시에도 이제 이런 사이버몰,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이런 이커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999년 당시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예. 자, 국내에는 약 800여 개의 사이버몰이 있었고, 국내에 이 중에서 400개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인터넷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발맞춰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도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났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는요, 정말 살아있는 유기적인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때부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차적인 거는 오프라인 상의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재구매는 지금도 다들 쇼핑몰에서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어찌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 판매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는 다단계 판매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단계 판매와 전자상거래를 접목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감성이 필요한 서비스나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제품들은 다단계 판매를 통해 1차 구매를 유도하고 재구매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 실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인터넷상에서 바로 구매하기 좀 힘든, 또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니즈를 좀 알려줘야 되는 제품들이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업계에 좀 다른 방향으로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이 업계도 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회원 가입만 하면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는 명확히 구분을 시키고 이제 사업자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 전문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어떤 전문가냐? 결론은 소비만을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1인 셀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즉 자신이 소비도 하면서 이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1인 셀러의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인 셀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SNS 마케팅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도 양성을 하면서 뭐 유튜버, 또 뭐 블로거, 그리고 또 건강 전문가, 또 뭐 화장품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더 빠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999년도에는 이런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은 뭐 보편화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지금 집에만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에 이 온라인의 판매량을 엄청 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강의도 지금 만들고 있지만, 거의 집에서 SNS상에 뭐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그런 데 자료들 올리고 또 홍보하고, 그리고 주문도 받고 있고요. 현재 뭐 그러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실 저희 사업이 잘만 하면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요즘에 말하는 욜로 라이프 비즈니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없이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뭐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좀 제대로만 진행되면요, 이런 재택근무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저는 지금 사실 뭐 사람들과 모이는 어떤 미팅이나 이런 행사들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사실 하루를 더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블로그에 이런 제품들도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1999년도에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접목되어지는 그런 시기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자상거래가 이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199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편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일도 있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존립조차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학원 정규 과목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통한 경쟁력 배양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건국대학교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이런 전공 과목이 개설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중앙대라든가 또 기타 대학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개설됐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 한국의 대학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학술적인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1999년도에 이러한 어떤 이러한 그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전공 과목이 개설되는 일도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매출 수직 상승. 1995년, 96, 97년 급성장을 하면서 98년도에 약간 조정기가 있었고, 이제 99년 들어오면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들도 하고, 또 대학원에 전공도 생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정거래위원회로 또 이관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그 수직 상승 1조 원 시장을 코앞에 두었다는 게 1999년이네요. IMF 1998년이 힘든 시기를 거쳐 1999년 국내 경제 회복과 구조조정 시행, 정치권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업계는 1997년 매출액 수준으로 회복했다. 98년도의 매출 집계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분명히 97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졌고,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면서 당연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다단계 업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99년 총 매출액은 9,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수직 상승했다. 전년 대비 거의 1조 원에 이제 육박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지금 뭐 한국 아메이는 이미 한 회사의 매출 1조를 넘고 있죠. 애터미도 거의 1조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이 당시에 한국 아메이의 매출은 2,40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며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예, 9,146억 원 중에 2,400억 정도를 한국 아메이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극단적인 이견이 팽배했던 SMK는 권투 프로모션, 여자 축구단 발족, 대대적인 광고 전략 등으로 1월부터 꾸준히 매출이 상승, 1,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체 순위 2위를 기록했다. 1,400억 원. 98년도에 그 2.16 사태를 거치면서도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했죠. 이때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명훈 회장, 그 대표이사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명훈 전시민 회장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칭을 부르고 있고요. 그분이 그 보성분인데, 보성. 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요. 예전에 보성에 그 막걸리를 갖고 오셔서 막걸리도 가끔씩 먹고 그랬었는데, SMK도 대단하네요. 그런 98년도의 어려움을 또 딛고 99년에 1,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체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 이제 L2L과 한국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가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L2L과 한국 허벌라이프, 썬라이더 코리아, STC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이리빙 코리아, 한국 롱제비티, NSE 코리아 등이 그들이 이었다. 여기서 L2L은 한국 회사고요. 한국 허벌라이프 외국계고, 썬라이더 외국계고, STC 인터내셔널은 국내 회사입니다. 하이리빙도 국내 회사고요. 한국 롱제비티 외국 회사고, NSE 코리아 등이 이 뒤를 이었다. 1999년에는 유난히 다크호스가 많았다. 한국 롱제비티와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드디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스티. 이 다이너스티는 국제전화 카드 그런 아이템으로 했었는데요. 참 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국제통화를 많이 하는 또 시점이 됐으니까. 네이처스 선샤인 코리아, 제이드 월드, 렉솔 코리아 등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렉솔 코리아가 그 이후에 유니시티, 현재 유니시티의 유니시티로 이제 변신됐죠. 렉솔. 상반기 총 매출은 3,352억, 월 평균 약 559억 원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져 성장폭이 점차 증가했다. 이런 매출 신장세는 국내의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 방판법 규제 완화와 이미지 제고 노력, 규정 감독관 제도 시행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인데, IMF 이후에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나라에서도 좀 그런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다단계나 이런 방문 판매 쪽에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조금 고려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어우러져서 이 1999년도에 가파른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인수, 합병으로 시장 개척, 급물살. 다단계 판매업계의 매출 성장 요인에는 또 몇몇 회사들의 눈에 띄는 사업 활기가 한몫했다. 우선 허벌라이프와 L2L은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1998년과는 달리 1999년 들어 매출이 급상승, 업계 2, 3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며 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각각 체중 조절 관련 제품과 다이어트, 건강식품,
허벌라이프 이지 메이킹이 됐죠. 그리고 기능성 속옷, L2L, 누벨말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 속옷. 그 외에도 뭐 L2L은 뭐 파이워터라 그래서 그런 정수기도 있었고요. 라는 확실한 컨셉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시행해온 두 회사의 상승은 업계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됐다. 이 부분에서 회사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점차 이제 멤버십이 강화되면 뭐 소비생활 마케팅 접목하더라도 처음에 막 시작한 회사가 뭐 소비생활 마케팅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어떤 매출 신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왜 그런 제품만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확실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들어서는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합병을 시작으로 99년 말에 뉴스킨, 파마넥스의 합병을 시작으로 세계 다단계 판매 업계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두각을 나타냈다. 네이처스 선샤인 프로덕츠, 즉 NSP는 월드와이드 파이낸셜 홀딩과 시너지 월드와이드 코리아를 인수했고 미용, 건강식품 직접 판매회사 타파웨어는 비유티 컨트롤의 인수에 전략적인 시장 개척에 그물살을 탔다. 이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추세인데 실제 외국에서는요 이런 인수합병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국내 회사끼리는 뭐 사실 이렇게 뭐 인수합병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외국은 좀 정말 수준이 일어나고요. 이 네이처스 선샤인 NSP가 이 월드와이드 파이낸셜 홀딩과 시너지 월드와이드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제 회사가 현재 시너지 월드와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물살을 탔다. 한국에서는 우리텔과 신우 네트워크의 합병식을 가져 신우 리넷으로 새 출발을 기약했다. 아메이 재팬은 아메이 재팬 주주들이 경영하고 있던 NJA와 합병했으며 누미코는 넥솔 선다운과 엔리치를 인수했다. 예, 전체 이제 직접 판매 업계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까지 1999년도에 이 업계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좀 정책이 어떤 조정기를 지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2000년 저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2000년이 기대되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잘 알아보았고요. 예,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